여러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제 시뮬링크라는 툴박스가 있어요. 시뮬링크라는 파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어기를 설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을 구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손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쓰면 간단히 조작 몇 번만 하면 이제 시간에 따른 응답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 기초부터 조금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설명을 쭉 하고 이제 같이 따라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매트랩은 매트릭스랑 레보레토리의 합성어인데, 결국에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저희 행렬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미분 방정식도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분 방정식도 행렬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트랩이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주로 이제 제어나 이제 시뮬레이션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건데, 수치 해석, 뭐 그래프, 수치 해석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제 모델링 제어,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저는 사실 이제 성능이 엄청 좋은 이제 고학용 계산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C 언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매트랩이라는 언어가 따로 있어서 그 언어를 익히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트랩은 다 좋은데, 문제가 이제 대부분 유료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컴퓨터실에 있는 라이센스도 저희가 학과에서 구매한 라이센스인데, 어쨌거나 이런 툴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최적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가 있고, 머신러닝을 쓰고 싶으면 머신러닝 툴박스를 제가 이제 유료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메스웍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었는데,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 그런 언어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되면서 걔네들은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되니까 이제 매트랩이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산업계에서는 매트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정해봤는데, 일단 이제 매트랩을 저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두 번째로 시뮬링크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트랩 안에서 시뮬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진행할 건데, 시뮬링크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그 저희가 배웠던 블록 썬더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픽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오늘 이제 목표가 이제 저희가 DC모터 모델을 저희가 2단원에서 배웠죠. DC모터 회로 모델링하고 메카니컬 파트 모델링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현을 해보고, 그래서 모델이 구현이 되면 저희가 입력을 넣으면 응답을 바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응답을 넣어도, 입력을 넣어도.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면, DC모터 모델이라고 하면 얘는 LTI 시스템이죠. 그렇죠? 비선형 시스템이 아니라 LTI 시스템이라서 이 모델을 전달 함수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그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아니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익히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DC 모터를 구현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플랜트가 되는 거예요. 플랜트.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가 되고, 내가 적절한 제어기, PID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원하는 레퍼런스를 줬을 때 그걸 따라가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자료가 되게 긴데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조금 자세히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제가 실습한 내용을 조금 오늘은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위주로 들어주시고 실습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일단 매트랩을 여시고 네. 일본어 제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들 안 되네. 되나요? 됐어요. 네. 매트랩 열어주시고 열면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C 드라이브로 가셔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작업할 폴더를 설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폴더 제목을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시스템 모델링 컨트롤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빈 폴더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하나 만드셨으면 여기 지금 매트랩을 오셔서 그 폴더를 찾아주세요. 여기를 C 드라이브 누르셔가지고 시스 모델링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 패스가 이렇게 잡히게. 이걸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일단 처음에 이 매트랩을 키면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패스를. 내가 작업할 모든 작업물들이 저장이 될 패스를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만약 코드를 짠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저장을 하죠. 그렇죠? C 언어로 치면 이제 확장자가 C인 C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코딩 파일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패스를 설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저장돼 있고 저기도 저장돼 있고 어떤 게 최신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를 일단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패스 이 패스 안에 있는 그 결과물들이 이제 저장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곳은 이 가운데죠. 커맨드 명령창이라 써 있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치면 이렇게 코드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변수 정보들이 오른쪽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A는 1이라고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equal은 같다가 아니라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1을 A라는 변수에다 1을 대입해라 했더니 오른쪽에 작업 공간에 A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를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세미콜론을 안 쓰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B는 3. 그러면 이제 바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요. 세미콜론을 안 쓰고 그냥 코드를 입력하면 B는 3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세미콜론을 쓰면 그냥 이제 코드만 실행이 되고 이제 출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용도로만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코드 한 줄 한 줄마다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행렬 변수. 그래서 라지 2라는 변수를 두고 1, 0, 0 이렇게 하고 대괄호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요 오른쪽에 작업 공간 있죠?
이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100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행이고 왼쪽으로는 열이니까 1/3 행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 행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벡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열 벡터를 쓰고 싶다. 그럼 뭐 v라는 변수에다가 1 세미콜론, 줄을 바꿀 때 세미콜론을 쓰는 거예요. 열로 다음 행으로 넘길 때 0 이런 식으로 하고 치면 이제 열 벡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v를 들어가 보면 열 벡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성한 변수를 이렇게 쳐보면 그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라는 행렬에다가 3/3 단위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3/3 단위 행렬. 그래서 한 행을 이렇게 100 써주고 세미콜론 다음 행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 행 하고 이렇게 대괄호로 마무리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칙 연산을 할 수도 있죠. 변수들을 인식을 하고 4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거 클리어 올 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다 날리는 건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A는 1을 쳐주시고 A는 1을 대입해 주시고 B는 2를 대입할게요. 그리고 C에다가 A 곱하기 B를 대입을 해볼게요. A 곱하기 B. 곱하기는 별로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C를 출력하면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에다가 A 나누기 B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D는 이렇게 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렬도 해볼게요. 행렬. A라는 대문자 행렬을 1122라고 쳐주시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을 1, 2, 3, 4 이렇게 그리고 C라는 행렬에다가 A 곱하기 B를 해볼게요. 행렬의 곱.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4층 연산을 이제 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연습 문제로 빠르게 그래서 이런 설명들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시죠. 요거를 제가 이제 연습 문제로 가져왔는데 잘 하셨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자료에 다 넣어놨어요. 그쵸? 이렇게 이제 변수를 다룰 줄 알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CDE라는 변수가 생겼죠. 그쵸? 이게 이제 작업 공간에 변수가 있으면 저희가 이 매트랩 안에서 시뮬링크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링크 안에서도 저 CDE라는 변수가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DE로 바로 로직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에 어떤 변수가 있냐 이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변수가 있다 그러면 미리 값을 선언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매트랩은 이제 수많은 내재 함수들이 있죠. 그죠? 뭐 파이썬도 그렇지만 이제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제가 뭐 다 적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SQRT는 이제 스퀘어 루트인데 뭐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함수들이 매우 많다. 그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 TF라는 함수예요. 이건 이제 전달 함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이런 이제 함수들은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이제 천천히 익히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이 헬프 명령어를 이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BS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걸 알았는데 얘의 문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헬프 띄고 ABS라고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제가 없어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고 이제 문법이랑 신텍스랑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직접 해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변수 다루는 개념을 배웠고 저희는 사실 시모자에서는 LTI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이 LTI 시스템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선형대 수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선형이다. 그러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LTI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거냐. 여기까지는 일단 시뮬링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랩만으로도 LTI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전달함수를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전달함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전달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네, 명령창을 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무제 책을 봤는데 요런 전달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함수의 어떤 응답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스텝 응답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정석대로 손으로 풀면 여기다 S분의 1을 곱하고 역변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식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손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t라는 변수를 만드는 건데 t라는 변수 제가 지금 명령창에 쓰고 있어요. t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분자 분모 형태로 써주는 건데 개수들만 이렇게 적어주는. 지금 개수가 1이랑 상수항이 1이죠. 그래서 1, 1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1, 3, 9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t를 써주면 이게 전달함수 변수가 생성이 됨. 그래서 이거 다시 문법을 한번 볼게요. tf라는 함수의 문법을 보고 싶다. 기억이 안 날 때. 그럼 help tf 치면 설명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보통 위에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신텍스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그러니까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형태로 분자, 분모 형태로 써주는데 이때 이제 분모, 분자는 이제 분자의 개수, 분모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벡터 형태로 써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 지금 제가 라지 t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작업 공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얘가 작업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t라는 tf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tf 변수가. 그 다음에 이렇게 LTI 시스템을 변수로 해놓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t의 스텝 리스폰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스텝 t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스텝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해를 구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1이라는 스텝을 줬을 때 이렇게 이제 리스폰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임펄스 리스폰스, 충격 응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다가 임펄스 T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쵸? 임펄스 T.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지금 폴이 여기 제로는 뭐 오버슛이나 과도 응답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폴이 지금 실근이 음수죠. 그쵸? LHP에 있기 때문에 딱 땅 때리면 0초에 땅 때리면 이렇게 점점 리스폰스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게 이제 폴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폴 T. 원래는 요거를 뭐 인수분해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폴을 이렇게 복소수 단위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한번 해볼까요? 전달함수를 생성하고 스텝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예요. 다 쉽게 하셨죠? 제가 이런 거 다 답을 다 다음 장에 넣어놨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라는 애는 여기 안에다 시스템을 넣어주면 되는데 헬프 스텝 쳐보면 여기 안에 이 시스템 변수라는 건 전달함수나 뭐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든가 LTI 시스템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신텍스를 파악을 한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TF라는 변수죠. 근데 지금 숫자가 1, 4 뉴머레이터 적어주고 1, 6, 8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라지 T라는 시스템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치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어차피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응답을 보면 얘가 지금 오버슛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제로가 이 폴이랑 같기 때문이죠. 폴 하나를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함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조금 제가 속도가 좀 빠른데 중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시뮬링크로 넘어갈게요. 시뮬링크. 시뮬링크는 이제 매트랩이 있으면 시뮬링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툴박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즘에는 매트랩 안에 무조건 시뮬링크가 있어요, 거의. 그래서 매트랩의 파생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래픽 기반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 수업에서 하는 이제 제어기 설계나 이제 시스템 모델링,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응답을 구하는 거, 이 시뮬레이션에 특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시뮬링크를 말하자면 얘를 사실 제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할 때 모든 코딩을 다 시뮬링크로 해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이제 뭐 자동차를 코딩한다고 하면 그 이거는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코딩을 하면 이제 남의 코드를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력 관리를 하기가 좀 편하다.
코드 가독성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이유가 요거예요. 이 시뮬링크로 코드를 그림을 그리듯이 짜면 저희가 이제 매트랩에서 C 언어로 바로 변환을 해줘요. 이게 1대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뭐 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컴파일 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줘서 저희가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제어기들 있죠. 뭐 ECU도 있고 뭐 MCU도 있고 한데 그런 컨트롤 유닛에 바로 컴파일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으로 코딩만 짜면 바로 차에 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더하기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덧셈 블록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뭐 LTI 시스템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이런 이제 LTI 시스템을 표현하는 블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텝 입력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스텝 입력을 넣는 또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실습을 할 때 썼던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제어기고 이게 플랜트가 되고 여기에 이제 아웃풋을 따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돌린 거예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뮬링크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매트랩은 사실 선형 시스템만 분석이 좀 쉬워요. 그죠? 이게 행렬로 딱 전단으로서 딱 나와야 여기다가 뭐 스텝 입력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시뮬링크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선형이면 뭐 사인 세타 뭐 곱하기 더하기 제곱 막 이것저것 써가지고 바로 그냥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만 없으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시뮬링크라고 쳐주세요. 시뮬링크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매트랩 명령창에 시뮬링크를 쳐주시면 이제 시뮬링크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요 화면이 뜨는데 빈 모델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말하자면 C언어로 치면 C 파일이에요. C 파일. 그래서 저희는 모델이라는 파일을 쓰는데 요런 어떤 이제 도화지 같은 화면이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코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확장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장은 지금 하지 않을 거고요. SLX를 쓰거나 MDL을 씁니다. MDL은 이제 모델의 준말이고 이제 신형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LX를 써요. 그래서 이 확장자를 보면 얘는 매트랩 파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C 언어로 치면 C 파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얘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기 이름을 줘서 그래서 저희 지금 패스가 잡혀 있죠. 여기 시스 모델링 컨트롤 패스가 잡혀 있고 여기다가 뭐 시스 모델링 1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름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코딩을 하고 싶다. 코딩을 하고 싶으면 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위에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쓰는 라이브러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뮬링크를 클릭하시고 보면 이제 commonly used blocks 있죠? 거의 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 콘스탄트라는 숫자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 였었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도화지로. 그리고 밑으로 넘겨보면 뭐 프로덕트 있죠? 이런 곱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애들 가져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 블록 가져왔으면 얘를 컨트롤 CV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딩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그리고 내가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상수값을 마음대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10을 넣고 10 적용. 밑에는 5를 넣었어요. 10과 5를 연결을 해서 곱셈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이제 어떤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출력을 볼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스코프라는 애를 달아요. 스코프. 이 스코프라는 애를 여기다 갖고 와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시뮬레이션을 재생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 여기에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화면에 이 실행 버튼이 있어요. 실행 버튼. 그리고 여기 중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중지 시간. 얘는 뭐냐면 10초 동안 시뮬레이션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부터 10초 동안 돌리겠다.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류 없이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 하면 이제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스코프를 눌러보면 여기 이제 50이라는 값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로 나오나요? 일자로 나오죠? 이거 좀 여기 지금 마커가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F5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계속 나오네. 여러분 어쨌거나 이게 50이라는 값이 이제 바로 나온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여러분들은 제대로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 조금 진행해 볼게요.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시고 자, 지금 뭘 했냐면 이제 필요한 블록들을 이제 검색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럼 add를 쳐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dd 블럭이 나와요. 그렇죠? add 블럭. 그래서 이름들을 좀 외우고 있으면 이제 정말 빨리 코딩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게 이제 팁인데 요 저기 도화지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요. 그럼 여기다가 add를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를 좀 익히시고 이름을 좀 알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럼 인테그레이터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빨리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익혀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놨으니까 이제 만약에 중간에 놓치신 게 있으면 이제 자료를 보고 따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이제 메인 실습 내용이 이거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을 진행할 건데 결국에는 이 전체 그림을 다 그릴 거예요. 그렇죠? 코드로. 일단 제어의 대상이 되는 DC 모터의 모델을 구현합니다. 모델을.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2차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2차식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출 거고 얘가 이제 모델링이 제대로 되면 얘가 이제 플랜트 역할을 할 거예요.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 역할. 본 실습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플랜트 DC 모터를 만들었어. 만들고 레퍼런스 신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임의로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텝 신호도 만들 수 있고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줬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놓으면 적절한 제어기를 내가 설계를 했을 때
원하는 레퍼런스 값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제어기라는 거는 PID 제어기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그리고 방금처럼 저희가 실행을 하면 이렇게 스코프로 이제 응답 값을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뭐 매트랩으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오늘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디스터번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애드 블록 하나 추가해가지고 디스터번스를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센서 노이즈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센서 노이즈 애드 블럭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 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 좀 아이디어한 상황에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DC 모터가 있다. 다음과 같은 등가 회로랑 자유물 제도를 가지는 DC 모터가 있는데, 얘를 시뮬링크로 표현을 하고 구현을 하고 크기 50의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하세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손으로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시간 좀 들여서 하면. 근데 이제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런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을 일단 다 드렸고, 하나 이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모터를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뭘 제어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렇죠? 모터의 토크를 제어할 수도 있고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 하면 이 제어의 아웃풋 출력은 모터 회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크를 제어하고 싶다면 토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입력은 이제 전압이고, 보통 이제 PWM으로 제어해주는 그 부분이 이제 전압인데, 저희는 그냥 전압을 넣어서 모터 회전 속도를 이제 구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봤더니 지금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메가가 아니라. 그래서 세타로 이제 세타를 오메가 m으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투닷을 오메가 m의 닷으로 해놓은 거고, 원닷은 그냥 오메가 m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텀을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 식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시뮬링크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달 함수로 구현하거나, 미분 방정식 자체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 공간 반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현을 하거나. 근데 요거는 저희 심오제 교재 7단원 내용이라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자세히는 안 할 거고, 대신에 이 중간 단계에서 조금 이 3번으로 구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설명은 조금씩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요거다. 그러면 이거를 전달함수 형태로 일단 구현을 하고 싶어요. 전달함수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손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라플라스 변화해서 먼저 이 미분 방정식을 아까 세 번째 있던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좀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미분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n차의 미분 방정식이 한 개 있다. 그러면 걔를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눠요.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렬로 1차 미분 방정식들을 행렬로 표현하는 게 상태 공간 방정식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다 1차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미분 방정식이. 그래서 얘를 그냥 행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i랑 속도가 이제 저희 스테이트인데, 제어의 스테이트라고 하죠. 상태량. 걔를 이렇게 행렬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시킬 건 아니라서 일단 좀 한번 봐주세요. 내용만. 그 다음에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떤 X라는 내가 제어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거는 I라는 스테이트와 오메가라는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로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콘스탄트 파라미터예요. 그렇죠? 입력은 따로고, 입력 빼고 IA랑 오메가 M은 시스템의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테이트들 중에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애가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X인데 X 중에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애를 y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어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류예요? 오메가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 1이라는 매트릭스 곱하면 y가 오메가가 되죠. 그쵸? 그래서 C 매트릭스가 이제 출력을 결정하는 애예요. 상태 중에. 그리고 D는 이제 보통 0입니다. 얘는 이제 출력과 입력이 관계 있는 경우에만 쓰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A, B, C, D 매트릭스만 알면 그 시스템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LTI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A, B, C, D 매트릭스 값으로 그 시스템은 뭐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사실 요 미분 방정식을 전달 함수로 바로 바꾸고 싶은 건데 중간 단계로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설명들을 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 공간 방정식만 구하면 요런 매트랩 명령어로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 함수. 손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손으로도 구하려면 좀 오른쪽에 얘를 풀면 돼요. 요거는 아마 자동 제어 때 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전달 함수를 알고 있을 때도 이런 SS,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게 상태 공간이라는 뜻인데 SS라는 명령어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기 매트랩 창에다가 매트랩이요. 시뮬링크 말고 매트랩에다가 지금 파라미터 변수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쳐볼까요? 이 주석은 안 쓰셔도 돼요. 주석은 안 쓰셔도 되고 지금 DC 모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 제가 값을 드린 거예요. 이것까지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 강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이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 있죠? 그죠? 뭐 모터 상수도 있고 역기전력 상수도 있고 그 저항도 아마추어의 저항도 있고 얘네들 이제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파라미터 값으로. 그 다음에 전달 함수로 바꾸려면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A 매트리스, B 매트리스, C 매트리스 매트릭스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써주시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같이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들이 생기죠. 그렇죠? A 매트리스, B 매트리스, C 매트리스 다 있고 그 다음 지금 저희가 A, B, C, D가 이렇게 다 있어요. 값이. A, B, C, D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저희가 시스템 이 변수 sys 언더바 ss라는 변수에다가 스테이트 상태 공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a, b, c, d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 s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 b, c, d 함수를 써주면
상태 공간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거. DC 모터에 관련된.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전달 함수 G는 G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었고, TF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 상태 공간 모델을 쳐주면 전달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실수가 없으셨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쓰셨을 때 숫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전달 함수까지 구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시뮬링크로 오셔서 저희 빨리 코딩하는 법 알려줬죠. 이게 트랜스퍼 펑션을 찾아보세요. 트랜스퍼 펑션.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저희가 전달 함수를 분자계수, 분모계수. 아까 저희가 그 트랜스퍼 펑션 숫자 넣어서 구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세요. 얘를 1, 14, 40.02.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줬는데 이거를 막 변수로 입력해서 넣어주고 싶다 하면 ss2tf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력값이 두 개예요. ss2tf라는 함수는 리턴해주는 출력값이 두 개인데 걔가 이제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디노미네이터랑 뉴메레이터에 이 분자 계수와 분모 계수를 나타내는 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빠른가요? 자, 지금 이 DC 모터 그 2차식에 관련된 애를 전달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 함수를. 그래서 저희가 상태 공간 방정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걔를 상태 공간 방정식 걔가 이제 시스 SS인데 걔를 TF라는 명령을 통해서 전달 함수 G를 구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냥 숫자를 입력을 해줘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변수 형태로 받고 싶다. 그러려면 ss2tf라는 함수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면 리턴하는 변수가 두 개라서 이렇게 해서 제가 num이랑 dim이라는 요 두 개의 변수를 제가 생성을 했고 이걸 실행을 했더니 num이랑 dim이 생성이 됐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num, dim 이렇게 써주면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이제 숫자를 바로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예제에서 하려고 했던 게 얘 이제 스텝 입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스텝 입력. 그러면 여기다가 스코프를 하나 달아주고
스코프를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스텝 입력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스텝 입력은 뭐냐면 더블 클릭하고 도화지 더블 클릭하고 스텝. 그래서 스텝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최종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으로 튈 거냐. 그렇죠? 몇으로 튈 거냐. 그럼 일단 유닛 스텝이니까 1로 해놓고 스텝 시간은 저희는 보통 0초를 보죠. 0초부터 튀는 거. 0으로 놓고 시뮬레이션 실행. 그러면 이 전체 도화지가 실행이 돼서 아까 저희가 5 곱하기 10 했던 애도 돌아가고 여기 이제 스텝 리스폰스도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볼 때는 자, 이거 제가 좀 수정 좀 해볼게요. 요게 이게 줌이거든요. 이거 스케일링 하는 건데 그래프를 띄우면 얘를 누르면 이제 잘 보여요.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이걸 항상 눌러주시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이게 마커를 제거하면 됐다.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 리스폰스가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이런 이제 전달 함수를 구했어요. 얘를 이제 플랜트로 볼 거예요. DC 모터의 플랜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DC 모터 모델링인데 전달 함수 형태로 이 방법 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한 거. 그래서 스텝 입력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제어기는 아무것도 없죠. 제어기는 없어요. 지금 그냥 오픈 루프 리스폰스를 본 거예요. 개루프 리스폰스를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제어기를 달아서 페루프 리스폰스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직접 나중에 해보세요. 제가 답을 적어놔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예제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z값이 뭐 1부터 6일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이게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얘랑 똑같이 나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하기로 하고요. 바로 제어기 설계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DC 모터 전달 함수를 플랜트로 가정하고 여기다가 P 제어기를 일단 달아보는 거예요. P 제어기. 근데 P 제어기는 뭐냐면 그냥 컨스탄트 게인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실습 창을 돌아와서 스텝 다 지워버리고 이게 이제 플랜트가 여기 있고 저희가 스텝 입력을 넣어줄 거예요. 스텝 입력을 넣어줄 거고 얘가 이제 레퍼런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빼기를 할 건데 subtract 써도 되고 add를 쳐도 돼요. add 친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호 목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쉬운 게 여기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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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많이 바꿔서 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 하면 이런 게 이제 편하니까 저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레퍼런스를 여기 연결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P 제어기를 쓸 거예요. 그렇죠? P 제어기면 콘스탄트나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주거나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주거나 P 개인을 표현할 때 아니면 개인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개인
개인.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고, 출력은 스코프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그쵸? 아웃풋 선을 분기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우클릭 드래그. 이렇게. 우클릭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연결해줘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페루프 시스템이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인을 한번 한 50 줘볼까요? 이렇게 50. 그러니까 이 세모는 그냥 곱해지는 애예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5 눌러서 실행.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제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레퍼런스를 분기를 해요. 레퍼런스에서 신호를 하나 분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자, 먹스라는 애가 있어요. 먹스. 그리고 먹스라는 애는 이제 두 개의 신호,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벡터로, 하나의 신호로 합쳐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스코프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5.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이제 직접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출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자, 이게 보통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주석을, 어노테이션을 갈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레퍼런스죠. 지금 레퍼런스라고 쳐줄게요. 그리고 얘는 어, 아웃풋이라고 쳐줄까요? 아웃풋 속도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번은 실행을 시켜주고 스코프를 열면 여기 범례가 있어요. 레전드 범례, 보기 범례. 그러면 내가 이제 설정한 레퍼런스를 아웃풋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를 이제 매트랩으로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요. 플롯 함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리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들어가서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흰색으로 하면 뭐 좀 더 보기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좀 바꿔 주시고, 저는 그냥 검은색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제 개인을 바꿔가면서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금 너무 이제 뭐 반응성이 느리고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가 크니까 이제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 줄이려면 이제 KP 개인 키워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잘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잘 따라간다. 근데 이제 P 제어만으로는 이제 이 오버슛이랑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를 다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PID 제어기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PID 제어기. 그래서 이제 블록 검색을 할 때 이제 PID를 치면 PID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그렇죠? 이걸 쓰지 말고, 이게 이제 PID 제어기 하도 유명하니까 이런 블록이 있는데 이걸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PID 제어기를. 자,
요걸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자료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기나 미분기를 달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앞에 개인 죠? KP, KI, KD 역할을 하는 애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는 이 값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PID 블록을 쓰면 이런 걸 이제 튜닝을 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쓰면 조금 편리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쓰기가 좋지 않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미분 제어를 할 때 이런 순수 미분기는 원래는 안 써요. 원래는. 왜냐면 얘는 이제 노이즈 증폭을 엄청 심하게 하기 때문에 순수 미분기는 쓰지 않고 저희가 이제 주파수 영역 제어기 설계나 이런 걸 배우면 이런 이제 필터가 달린 형태로 이제 미분기를 구현을 하는데 막 말하자면 이제 니드렉 컴펜세이터 이런 걸 배울 때 컴펜세이터 형태로 이제 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노이즈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순수 미분기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현해 주시고 한번 이제 적절히 튜닝을 한번 해 주실까요? 그리고 지금 레퍼런스 신호를 30 크기의 스텝이라고 일단 제가 바꿨어요, 문제를. 레퍼런스 신호의 30 크기. 지금 이 레퍼런스 신호의 물리량은 뭐죠? 어떤 물리량이죠, 얘는?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스테이트가 속도니까, 그렇죠? 속도 물리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레퍼런스로. 그래서 30 크기로 줬을 때, 얘가 이제 잘 따라가게 이제 적절히 이제 제가 이제 적당히 튜닝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떤 문제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제가 어떤 플랜트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플랜트를 여기 들어가는 플랜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적절히 설계해서 원하는 제어 성능을 맞추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플랜트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저희 오늘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달함수, DC 모터를 전달함수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한 거고, 어,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조금 중요해가지고, 이 전달 함수 형태로 구현하지 않고,
얘를 그냥 미분 방정식을 여기다 바로 넣을 수도 없냐. 이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전달함수는 LTI 시스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 비선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비선형식을 바로 여기다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뒷장에 이제 답을 넣어놓긴 했는데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제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이 식을 요 미분 방정식을 시뮬링크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얘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냐면 지금 미분 텀을 다 좌변에 뒀죠. 그렇죠? 미분 텀을 다 좌변에 두고 나머지 다 우변에 뒀어요. 그러면 이 우변은 지금 대수 연산이니까 4층 연산으로 구현이 되니까 우변을 일단 구현을 해요. 구현을 하고 거기다가 적분기를 달면 IA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우변을 구현하고 얘를 적분하면 W 오메가 M이 된다.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K, RA 이런 변수들은 작업 공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작업 공간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이 변수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휠 마우스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로 누르면 이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요 식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더하기 빼기 빼기죠. 그래서 애들 블럭을 가지고 얘를 이제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곱해지는 애가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개인을 쓸게요. 개인 텀. 개인 함수를 써서 1 나누기 LA 이 인덕턴스 LA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VA라는 애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아직 연결을 안 해줬지만 얘를 VA라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 M이라는 애가 있으면 거기다 K2를 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따 연결해 줄 애들을 놔두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IA가 되겠죠? IA.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입력들만 넣어주면 이제 I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해볼게요. 두 번째 식은 지금 덧셈 뺄셈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J1 JM분의 1이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오메가 M이다. 그래서 뭐 WM 이렇게 써줄게요. 됐어.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이 WI가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IA가 요 세 번째 항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RA를 곱해서 RA를 곱해서 내 현재 IA가 이렇게 한 스텝 딜레이 돼서 이제 RA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현재 IA를 결정한다.
그죠? 과거 IA에다가 아래를 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자, 일단 구현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M이 이 두 번째 항에 연결되죠.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곱해지는 애가 K이에요. K.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K. 그 다음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IA가 첫 번째 항에 연결되죠. 그리고 개수는 KT.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 M이 한번 계산한 오메가 M이 미래의 오메가 M을 또 결정하니까. 근데 개수가 B 마이너스 B다. B.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넣어줄 수 있는 입력은 이 V에 있다니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내 입력단에다가 스텝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입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어 입력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입력단이면 여기에 이제 오메가 M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뭘 한 건지 아시겠나요? 여기다가 또 스코브 한번 달아볼게요. 자, 조금 한 5분 내에 끝낼게요. 자, 이 먹스가 붙은 스코프를 가져와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전달함수 있죠? 얘랑 이 내가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게 짠 애랑 동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같은 아웃풋이 나와야겠죠? 내가 같은 입력을 넣어줬어요. 스텝. 그럼 내가 만약에 위에 미분 방정식을 잘 찾았다면 얘네 둘을 연결했을 때 이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한 LTI 시스템을 이렇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복잡하지만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치임을 보이려면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보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빨리 했나요? 다음부터는 시모델 30명만 받아가지고 실습을 딱 2번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처음 해보니까. 일단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올릴 때, 녹화 영상을 올릴 때, 좀 추가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좀 설명을 할 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정리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